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 호법 협상을 타결지은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민선 6기 첫 예산심의란 점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여야를 상대로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정비 심의가 올해만 가능해지면서 지방의회가 잇따라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대부분이 일감 부족과 수익성 악화, 자금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공사 발주 물량 감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는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6기 첫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도지사가 나서서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예산은 모두 1조 6,08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1,36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봇 산업 융합 핵심 개발과 초경량 고강성 차체 샤시 부품 기술 개발 등의 신규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예산 200여억 원과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조성을 위해 요청한 국비 632억 원이 반영될지 불투명합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 및 클래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비 타당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기본적 설계를 위한 설계비가 50억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사회 기반 시설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졌던 남해안 철도 건설 관련 예산 1,500억 원이 제대로 반영될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다 몇 년째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우한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 관련 200억 원도 시급한 예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역 따지지 않고 광주, 전남, 전북의 예산의 지응액과 또 추가로 새로 신설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뒷바라지하고자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총성 없는 전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초겨울 날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출근길에는 겨울용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나주의 기온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는 약 절반가량 떨어진 수치인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담양 4도, 구례 6도, 화순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광주 15도, 화순 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평년 기온은 6.7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을 빼고는 다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아침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에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의 지급 비율이 5.4%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급 비율도 6.3%로 제주도에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과 채산성 악화, 자금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건설업종 회원사 10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2.5%가 경영 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86%가 수주 감소를 꼽았고 수익성 악화 32%, 자금 조달 28% 순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공공토목과 공공건축을 수주 악화 요인으로 꼽아 공공공사 발주 물량 감소로 인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국립공원 지정 2주년을 맞는 무등산은 자연경관과 생태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복으로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의향의 정신이 배어있는 무등산 역사길엔 전국에서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길이 고즈넉합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충효동 계곡 깊이 풍암정에 다다릅니다. 김덕령 장군의 동생 김덕보가 옥사한 형을 기리며 은둔했던 풍암정을 옛날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단풍이 물빛인지 물빛이 단풍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다. 이럴 정도로 아름다웠던 곳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무등산 역사길을 서울 노원구청과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지난 이틀 동안 답사했습니다. 의병장 김덕령을 기르는 충장사와 충효동 계곡을 거쳐 취가정과 환벽당에 이르는 답사길엔 의향과 예향의 향기가 스며 있습니다. 오늘 광주 처음 와봤는데요. 이제 무등산은 처음인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이렇게 좋은 자연 보니까 되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무등산 건강을 위하여! 금곡동 산골 마을에서 만든 두부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푸리 단들 산들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춘향가 판소리 한 대목을 들으며 땀을 식히니 무등산을 논일던 손조들의 풍류가 느껴집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보다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문화길을 조성해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단법인 광주학교가 진행하는 무등산 역사길 답사에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요즘엔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공무원들이 무등산 역사길 답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제7대 광주시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들어갑니다. 광주시의회는 내일부터 한 달여 동안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광주시의 인사난맥상과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의회는 또 오는 22일부터는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회가 앞다투어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주민 설문 결과서를 토대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6% 인상된 3,867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서구의회도 최근 심의위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5.1% 인상했고 동구와 남구, 광산구 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잇따르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한 차례 심의로 의정비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시험 축소를 검토하기 위해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일 교장단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중학교 반배치 고사와 초등학교 1, 2학년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교육청 안에 TF팀을 구성해 시험 축소와 폐지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정보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중고 컴퓨터지만 귀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68살 김판식 씨의 집에 기다렸던 컴퓨터가 도착했습니다. 완도군이 지난 2008년부터 쓰다 사용연한 5년이 지나 교체하고 남은 컴퓨터. 최근 6달 동안 컴퓨터 학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싶었던 김 씨는 컴퓨터 설치가 끝나자마자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PC를 안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거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에다 놓고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완도군이 사용연한 초과로 교체하는 컴퓨터는 해마다 100대 안팎. 재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50대를 선별하고 대당 10만 원씩 써서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사양을 높였고 공무원 손때가 묻은 마우스와 키보드는 새로 구입했습니다. 소년 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음 달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PC를 보급함으로써 저희들 계층 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자치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고 PC 보급 사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서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700여 대의 중고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를 거쳐 정보 소외계층에 설치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법원이 오늘부터 오는 5일까지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 방청은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주 법정과 보조 법정에 10석씩 모두 20명에게 배정됩니다. 주 법정과 보조 법정의 150여 석은 피해자와 기자단 측에 미리 배정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재판이 중계됩니다. 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사형이 구형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증기 발생기 결함으로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3호기에 대해 20일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원안위가 지난 17일부터 증기 발생기 결함으로 운행을 중단한 한빛원전 3호기에 대해 고장난 부위를 오판한 이유와 갑자기 스스로 가동을 멈춘 이유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 17일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방사능 물질이 새 출력 간발을 하던 중 갑자기 스스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광주시가 특정인을 위해 관련 규정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최종 면접이 오늘 실시됩니다. 광주시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진행되는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최종 면접은 1차 서류심사 통과 후보 4명이 참가하며 1위 통과자는 박모 전 환경단체 사무처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월 모집 공고에서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인 환경 관련 분야 경력자로 명기했는데 이는 2011년 기준 환경 관련 기관 경력자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특정인을 위한 공고 변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광주시 장애인 탁구팀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7개 메달을 가져오며 선전했는데요. 쉬지 않고 도전하는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뜨거웠던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광주 장애인 탁구팀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5명의 선수가 출전해 3개의 금메달과 함께 총 7개의 메달을 품에 안았습니다. 인천의 감동을 뒤로한 채 선수들은 또 다음 목표를 향해 탁구대 앞에 앉았습니다. 인천에서 첫 금빛 승전보를 울렸던 김민규 선수. 김 선수는 9년 전 탁구를 배우기 위해 고향을 떠나 광주로 왔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는 김 선수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생애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가 탁구를 치면서 걸어왔던 이 과정처럼 저도 또 후배들한테 제가 했던 것들 받았던 만큼 또 돌려주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세계 정상에 오른 김영건 선수에게 탁구는 직업을 넘어 삶의 전부입니다. 정체전 좀 잘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2년 뒤에 리오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서도 좀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탁구팀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탁구 꿈나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면 선수들의 쉴 공간이 조금 부족하고 또한 선수들의 파트너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선수들, 아시안게임의 금빛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최희섭 선수가 어제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최희섭은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챔피언스필드 타석에 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마무리 훈련에서는 타격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김기태 감독은 조계현 LG 2군 감독과 김민호 LG 주루 코치를 영입하며 코칭 스태프 조각을 일부 마쳤습니다.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1위 이용대 유연성이 2014 전주 빅터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이용대 유연성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단체전 금메달과 남자 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용대는 작년 이 대회에서 골반 통증으로 8강에서 기권했지만 올해에는 국내 팬들 앞에서 남자 복식 최강자의 면모를 발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도내에서 3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순천 등 도내 오리농가 114곳에서 AI가 발생해 오리 276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피해액은 살처분 보상금 230억 원, 소득 생계 안정자금 18억 원, 매몰 비용 34억 원, 초소 운영비 91억 원 등 37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168명으로 9월 이후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지난 2011년 172명에서 2012년 276명, 지난해에는 4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흥군의 1인당 연간 병원 진료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3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고흥군 주민들은 한 사람이 평균 33일을 진료받고 197만 원가량은 진료비로 지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신안과 진도, 한평, 구례도 전국에서 진료비 지출이 많은 지역 30곳에 포함돼 혈압과 당뇨 등 노인층의 취약한 질병 종류를 따진 건강 증진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수 가망만에서 양식하는 홍합과 굴은 허가된 면적만 축구장 1,120개 넓이인 800헥타르에 이릅니다. 양식장의 규모를 줄이면 수익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나비 모양의 여수반도 아래쪽에 자리 잡은 가망만. 이곳에선 홍합이나 전복과 같은 페류와 각종 어류 양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가망만에서 양식하는 홍합과 굴의 시설 규모를 줄일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어민들의 수익이 1,8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먹이 경쟁을 고려해가지고 시설량을 줄이면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익성으로. 시설을 줄여 덜 키우면 먹이가 늘어나 상품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문제는 실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대로 하려면 가망만의 홍합과 굴 양식 어민 대부분이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지원책이 있어야지. 그거 없이 줄이라고 하면 줄인 사람만 줄이고 안 줄인 사람은 안 줄이면 줄인 사람만 손해잖아요. 만약 규제를 통해 양식장 규모를 줄인다면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되는 상황. 면허를 줄이자는 개념이 아니고 그 시설량을 좀 넓히자고 줄이자 그런 개념 그렇게 일하십시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시범 지역을 선정해 자율적으로 양식시설을 줄이는 어민들에게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전국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영어 토론대회에서는 전국 150개 팀에 4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고 우승은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200만 원과 함께 광주시장상이 수여됐습니다. 종일 차가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든든하게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나주의 기온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서는 약 절반가량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아침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담양 4도, 구례 6도, 장성과 화순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영광과 나주, 광주 15도, 화순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평년 기온은 6.7도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차가운 아침이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은 광주 아침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초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내일부터 한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